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제지를 하는데도 이재명이 직접 검찰과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보겠다,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참 요즘은 국민들이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판사들의 이름도 모두 기억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판사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판사들의 고향,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고 판사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사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부 자신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이 지금 위정교사 병합을 하느냐 병합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자신이 많은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곧 이 재판 준비 기일을 열어서 자신의 결정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위정교사를 병합할 것인지 이 대장동 백현동 이 재판에 위정교사까지 병합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재판부에 일단 배당을 했습니다. 위정교사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이다라고 해서 배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병합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병합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게 김진성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한 그 대상도 이 피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만 공통점이라는 것이지 이게 범행의 수법이나 이런 건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해서 재판을 분리시켜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은 계속해서 병합해야 된다. 참 재판부도 얼마나 고민스러운가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많은 관심이 있는 이 위정교사 이 병합 부분을 자신이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곧 이 준비 기일을 열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민이 될 겁니다. 최근 이재명 관련해서 이 많은 재판부의 판사들을 보면 그 태도를 보고 있자면 왜 자신이 이런 골치 아픈 정치적인 사건 이런 재판을 맡아야 하느냐, 그래서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느냐,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재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정치권 관련 재판이 나올 때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파의 공격을 받든지 좌파의 공격을 받든지 어느 쪽이든 공격을 받습니다. 또 어느 쪽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습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어느 국민이 어느 때 어느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도 결과는 거의 대동소이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피고인이 됐든 피해자가 됐든 재판 송사가 생기면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모든 재판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이렇게 미룬다고 해서 위정교사도 미루고 선거법 위반도 미루고 이렇게 미룬다라고 해서 다음 대선까지 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선거법 위반 재판은 다음 대선 때까지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각종 이런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정치권의 유력 인사도 많았습니다.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주화 운동 또 독립 운동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지금 각종 이런 비리들은 기존 정치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실상 개인 비리입니다. 이 이재명의 개인 비리가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되면서 이게 정치 사건화 된 것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이 많은 사건들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위정교사 한 건만 빼고는 모두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그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는 이런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법적인 언어, 법적인 단어만 쓰게 되는데 야당 대표라는 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판사들의 지금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골치 아프다라는 겁니다. 정치권에. 그리고 야당 대표고 정치권에 뭐 이런저런 공격과 찬성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이렇게 골치 아픈 부분은 그냥 기본 원칙이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니까 기본 원칙대로 하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장동과 그다음 위증교사 재판부, 선거법 위반 재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의 태도가. 이 골치 아프니까 정치권이니까 뭐 이쪽 저쪽 주장을 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자라는 식입니다. 굳이 재판부가 나서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차피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찬반으로 나뉘게 된다. 꼭 같은 태도입니다, 지금. 근대 국가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신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국민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국가에 들어오면서 법치국가가 되고 합리적으로 되면서 이제 신의 대리인은 없어졌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신의 대리인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판사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판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줄 때는 우리 사회의 그 판사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 기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꼴입니다. 또 그만큼 법관들에게는 사회적 예우도 다 해주고 월급도 많이 줍니다. 차관, 장관급 대우를 주로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또 자신이 결정하는 판결문에 대해서 무한한 독립성을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위증교사를 병합해야 하느냐, 병합하지 않아야 하느냐. 지금 재판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지금 법리 그대로를 들여다보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다음 주부터 이제 매주 2번씩 재판을 받습니다.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없는 주에는 대장동 재판이 2번 열립니다. 이재명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이 너무 많아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재판 수를 좀 줄여줘야 된다. 합쳐줘야 된다. 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와 법치입니다. 정치 위에 법치가 있습니다. 법치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정치가 뒷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법이 가장 우선입니다. 법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자존심, 자신에 대한 우리 사회적 대우, 신뢰를 가장 기본적으로 그걸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재판이 일주일 내내 열리던 그런 부분은 법관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이 피고인이 야당 대표이거나 뭐 야당의 누구거나 여당 대표이거나는 법관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판사는 법리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칙대로 판결을 내리면 되는 일입니다. 위증교사, 김진성 피고인도 다릅니다. 이 범행의 성격도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병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야당 대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증교사, 이 부분은 심각하다. 우리 사회, 우리 법조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언제나 제가 꼽습니다만 사법방해와 가짜뉴스입니다. 이 사법방해와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법으로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를 하기도 어렵고 판결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의 사법방해입니다. 이재명이 일반 국민이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시키지 말자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법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관이라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치와 상관없이 법리에 맞게 위정교사 재판을 떼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 필요가 있다. 그만큼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4일, 5일이라도 재판은 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왜 판사가, 법관이, 사법부가 정치까지 걱정을 합니까? 정치까지 개입을 합니까? 그런 판사는 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동 재판부, 선거법 위반 지금 재판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재판부,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얼마 전에 이화영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재판 질질 끌게 하기 위해서 많이 냅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냅니다. 기피 신청만 내면 불공정한 재판이 된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기피 신청만 내면 제출하면 보통 2달은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일 만이었습니다. 9일 만에 수원지법에서 다른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재판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화영의 이번에 재판부 기피 신청은 사법방해, 재판 지연을 노린 게 분명하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이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 9일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2달 이상 질질 끄는 이 기피 신청이, 그 판결이 9일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런 재판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재판만 열리면 재판 지연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왜 사법부가 휘둘립니까?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판사든 기자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든 정치적인 성향은 있습니다. 진보할 수도 있고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좌할 수도 있고 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듯이 기자는 언론의 본분, 판사는 법리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좌든 우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정치권을 신경을 씁니까? 왜 정치권 야당 대표라는 이야기가 판결문에 왜 나와야 합니까? 일주일에 5번씩 재판을 열어도 재판을 열 이유가 있다면 재판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나머지 일은 일반 국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화영의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해서 9일 만에 기각을 시킨 이 판결, 이 판사의 태도를 보면 읽히는 대목입니다. 재판 지연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은 사법 방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 지금 위정교사 병합을 결정해야 되는 이 대장동 재판부 참고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존중받고 가장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이 법관입니다. 신의 대리인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의 대리인이 한낱 그 정치인, 한낱 그런 정치 집단 거기에 휘둘린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판사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